네, 안녕하세요. 새로 고침 디자인 스튜디오의 황정모 실장입니다. 회사 이름이 좀 귀엽죠? 네, 맞습니다. 새로 고침의 뜻은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브랜드를 새로 고침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좀 보기만 하다가 실제로 찍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 가운데서 한 곳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수동에 위치한 타코인들의 성지, 바로 타코 튜즈데이라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상업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 예쁘고 멋진 이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하지만 그렇게 시각적인 디자인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정작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나의 가게는 그런 특이점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개성이 짙은 다른 가게에 의해서 쉽게 묻히고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는 손님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곳만의 이미지, 이곳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본인만의 오프라인 공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나 카페나 레스토랑, 그런 F&B 같은 공간들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타코 튜즈데이가 어떻게 새로 고침되었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전 공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인테리어를 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전에는 파스타집으로 운영했었던 공간이에요. 물론 가게를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테리어와 설비는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디자인적으로나 공사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디자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 때, 특히나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실 때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것 한 가지가 바로 과다 사용입니다. 예쁜 공간의 이미지들만 보고서 이걸 내 공간에 쓰면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욕심이에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스푼 한 스푼 섞다 보면 공간이 짜거나 메워져서 그 브랜드의 본연의 맛을 잃게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건 예쁜 마감재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이 한데 모았을 때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전 공간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이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공간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마지막 문제였어요.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벽체예요. 평면도를 보시면 기존 주방이 이 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좋습니다. 이유는 공간이 들어설 때 다른 장애물 없이 매장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홀에 들어섰을 때 중간에 이 조절벽체 때문에 공간이 분절된 느낌이 들어요. 지금 홀의 면적이 약 15평으로 크지 않은 공간인데 이렇게 크고 두꺼운 벽은 매장을 더욱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설계 때 함께 반영하려고 해요. 정리하면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 공간에서 느껴지는 구조적인 답답함이 이 공간의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저희에게 공간을 만들기 전에 요청하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기존 타코와는 다른 인테리어를 원한다. 저희가 영상 시작부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이곳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는 사실 이미 수많은 타코 가게가 있고 그 속에서는 손님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꽤 잘하는 브랜드들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 건물 건너편에는 또 다른 타코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만의 이미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술과 이야기가 있는 타코 라운지. 사실 타코 튜즈데이는 아래층에 1호점이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만들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적은 예산과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클라이언트께서 직접 인테리어를 하셨었고 다행히 타코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장사는 잘 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손님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경험들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위층인 이 2호점은 손님들이 타코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같은 공간을 원하셨어요. 네, 마지막은 유지관리가 쉬울 것. 독창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이후에도 관리가 쉬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정리하면 인테리어, 편안한 라운지, 그리고 유지관리가 클라이언트가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새로 고침의 이상과 클라이언트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타코 튜즈데이 2호점 2층 공간입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7일인데요. 사실 여기는 올해 6월에 이미 완공이 끝난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처음 모습의 그대로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새로 고침의 공간 솔루션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곳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코의 본고장 멕시코에서 그 차별화 단서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타코는 멕시코 전통 음식이죠. 그리고 멕시코에는 유명한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아와 사막이에요. 이 사막의 특징을 이 현장에 가지고 왔는데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척박한 사막, 거친 모래 폭풍이 불 것만 같은 사막의 느낌을 이 공간에 가지고 와서 멕시코 현지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간의 배경 또한 이 척박한 느낌을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 벽체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이렇게 군데군데 바른 게 아니라 역으로 발라져 있는 페인트를 사포로 갈아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의 정말 러프하고 척박한 이러한 벽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이제 이런 위장 벽체나 콘크리트 느낌을 내는 스페셜 페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 이 느낌에 대한 재현이지 실제 이 느낌들을 100% 구현할 수는 없어요. 가격이나 이런 시공적인 부분 그리고 기간의 면에서도 훨씬 더 이 샌딩 기법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명드릴 벽은 새로운 벽체예요. 새로 생기는 이 벽체 자체는 저희가 조금 더 정갈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거는 OSB 합판이라는 인테리어 마감재예요. 그래서 실제 기성품이긴 한데 저희는 위에다가 이 사막의 석양의 색깔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오렌지 컬러 스테인을 바르고 그 위에 한 번 더 투명 코팅을 얹혔어요. 네,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바로 소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공간에서 이런 벽체나 천정, 바닥 이런 것들 인테리어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놓이는 가구들이나 소품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한 가지 좀 문제를 낼게요. 사막하면 떠오르는 식물. 네, 바로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좀 선인장을 다 배제를 했고요. 다른 식재들, 예를 들면 고스트 우드라든가 이런 그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들을 공간 곳곳에 배치해서 그 사막의 느낌들을 형상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가 세팅했을 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드라쿤이라는 식재인데 생화처럼 보이지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생명력을 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양제를 하나 좀 꼽았어요. 네, 그래서 여담이긴 한데 대표님이 이게 정말 생화인 줄 아시고서 한동안 계속 이렇게 물을 주셨어요.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좀 작은 센스 하나로도 충분히 다른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곳만의 차별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컨셉에 맞는 의도한 벽체들과 마감재 그리고 이런 소품만으로도 충분히 이것만의 한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로는 손님들이 편안하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라운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조명이에요. 하지만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예민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조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간이 북향인지 남향인지에 따라 다르고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5층 그리고 10층에서 받는 빛의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설정값으로 이 모든 공간을 세팅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바로 이 디밍 타입이에요. 조명의 밝기가 조절이 가능한 그 타입을 디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조명들을 이렇게 디밍이 가능한 타입으로 해서 그때그때 니즈에 따라서 조명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세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해드렸어요. 네, 두 번째 조명의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이 조명의 색상이에요. 보시면 이 오렌지깔 예쁜 조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빛의 컬러예요. 그 조명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조명은 크게 주뱅, 주각 그리고 전구색으로 나뉘어요. 3000K, 4000K 이런 이야기들이 이 조명에 대한 그 색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그 수치 안에는 사실 이 조명은 존재하지 않는 빛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그 조명 일반 전구 앞에 이렇게 얇은 젤라틴 필름이라는 얇은 필름을 랩핑을 해놨어요. 이런 컬러들을 실제 다른 타코 매장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주황색으로 붉게 물든 테이블과 음식들을 계속 기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뷰는 이곳 타코 투스데이밖에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지 관리와 운영이 쉬울 것. 이 테이블 상판을 보시면 이 상판에 대한 마감도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했어요. 이 테이블 자체에 대한 원재 마감재는 이제 인테리어 합판이지만은 그 위에다가 검은 색깔 스테인을 칠하고 위에 한 번 더 그 선박에 얹히는 투명용 코팅제를 더 입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상판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를 얹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유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팔이 닿았을 때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그런 라운지의 공간을 내고 싶었는데 앉아서 내가 닿는 촉감의 그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이 공간과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렇게 우드로 마감을 하고 저기 보시는 저 자개 테이블만 그 자개의 그 텍스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결이 있는 상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 귀여운 친구입니다. 바로 덤네이터 베타라는 친구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코 1호점은 바로 이 밑에 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타코 투즈데이 1호점의 주방 공간이에요. 그 조리하는 음식들을 쉽게 나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직 동선 그 베타를 좀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조리한 음식들을 바로 여기서 나오고 그 나머지 끝난 조림들을 바로 여기다 넣어놔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죠. 실제로 여기 대표님 피셜 의견은 이거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직원 1명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운영 관리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바로 요 세면대예요. 이 바닥에 턱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그 주방 자리였었어요. 하지만 주방이 1층에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크지 않은 주방을 배치를 해도 괜찮았었어서 그 주방과 바로 맞닿은 이 면에다가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구성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세면대는 저 화장실에도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두 세면대가 주는 그 경험의 질은 완벽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 하나로도 이곳이 정말로 손님들의 그런 동선이나 행동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했구나 라는 따뜻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 고침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새로고침에서는 다른 채널처럼 그렇게 시공이나 마감재, 평단가 같은 이렇게 숫자적이고 수시적인 내용들이 아닌 공간이나 설계에 관한 기획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조금 영상이 슴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채널들 가운데서 이렇게 디자이너가 만든 공간을 직접 소개하고 그 과정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좀 전할 수 있는 채널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송출하는 영상들이 정말로 나만의 가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로 고침의 다음 영상도 함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곧 찾아올게요.